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따냉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피 UI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해볼 예정인데 국내 사이트에서 무료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요걸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NORDY라고 이렇게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노르디라는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사이트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노르디라고 하는 사이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 특히 이제 컴피 UI를 사용을 할 때는 높은 그래픽 카드 성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저사양 데스크탑 가지고서는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노르디라고 하는 국내 이제 개발자들이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그 GPU를 그래픽 카드를 대여해 가지고 사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사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구글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계정 선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정 선택까지 눌러줍니다. 이건 항상 해왔던 방식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계속까지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공지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쿠폰 코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 보면 가이드북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꺼주고요. 여기는 국내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지원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왼쪽 밑에 보면은 세팅스에서 여기 지금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국어 이렇게 바꿔주면은 한국어 사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료 쿠폰과 함께 가이드북 나와 있고 워크플로우 이용해서 해볼 수 있고 문서도 눌러볼 수 있고 쿠폰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전반적인 인터페이스가 한국어로 변경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좌측에 보면은 이게 모든 워크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워크플로우를 그냥 가져다가 사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밑에 보면 내 컴피 UI 열기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좀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생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될 거고 우선은 뭐 어떻게 시작되는지 봐야 되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면 Q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일단 실행이 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성되는 거 볼게요. 여기 지금 초록 색깔 이렇게 여기서 로드 체크 포인트에서 떠서 요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크레딧이 나오거든요. 589 크레딧이 되고 지금 11초가 소요가 됐는데 한 그 GPU 이게 GPU가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구동하는 시간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11초 정도의 그 GPU 소요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600 크레딧에서 이제 11 크레딧이 소모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600 크레딧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60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면 600이 나오잖아요. 10분 정도의 GPU 사용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미지가 제작될 때 사용되는 GPU 시간에 따라서 크레딧이 소모가 되고 해상도가 높거나 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GPU 시간이 꽤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우측에 있는 이 Q 프롬프트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되는 거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쭈르륵 지나가면서 생성되는 것도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 생성 세이브 이미지에서 저장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쪽에도 실제로 결과물들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노드들의 구성을 한번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각 노드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요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그럽니다. 요 하나하나를 노드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 보시면은 이게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위로 아래로
또 조정하면서도 확대, 이렇게 축소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로드 체크 포인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로그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이 체크 포인트 모형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본 모형이기 때문에 어떤 이 체크 포인트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화풍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쭉 있어요. 원하시는 체크 포인트 모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요 하나하나당 2기가에서 한 6기가 정도로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가지고 원래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노르디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써보실 수 있고, 또 원하는 체크포인트 모형을 선택해가지고 또 기본이 되는 그런 모형들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원하시는 데 선택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검색도 가능해요. 여기 필터 리스트에서 뭐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싶은 게 뭐 칠아웃 믹스다 그러면 이렇게 칠아웃 믹스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모델은 이쪽에 나오는 K 샘플러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클립이라고 해서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있는 친구는 이제 긍정 프롬프트라고 해서 얘가 이 클립이 이 컨디셔닝이 포지티브 일로 가고, 얘는 컨디셔닝이 네가티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포지티브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 긍정 프롬프트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부정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이제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요거 말고 한번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로를 치고 마스터피스 그 다음에 베스트 퀄리티 이렇게 두 개의 단어는 이렇게 땡땡 하고서 1.4 이렇게 하면은 1.4배, 그러니까 40% 정도 다른 거보다 더 가중치를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또 프롬프트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 넣는 방법들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 방식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그 부정 프롬프트에는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 드렸던 거 프롬프트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요거 말고 넣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워스트 퀄리티, 로우 퀄리티, 노멀 퀄리티가 안 나오고, NSFW라고 하는 약간은 좀 선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좀 나오지 않게 설정해주고, 로고나 텍스트나 워터마크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뭐 적당한 느낌이 나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K샘플러라는 게 있습니다. K샘플러는 또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요거 전에 여기로 가기 전에 여기 레이턴트 이미지가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empty latent image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크기,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생성될 수 있는 이미지 크기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로랑 세로 길이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을 쓸 때는 대부분 512 곱하기 512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 요거 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쭉 보면은 끝에 XL 써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저지먼트 X, 그리고 레이시 히스토리얼 SDXL 이렇게 되어 있는 XL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 XL인데 SDXL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모형들이어가지고 성능이 꽤 괜찮거든요. 요거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XL이 안 붙어 있는 그냥 기본적인 모형들이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대부분 사용했었던 이런 모형들이다, 엑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512 곱하기 512 정도 느낌이 나게끔 세팅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어떻게 다른 각 체크포인트 모형들의 특성이나 얘가 SDXL인지 1.5 기반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또 한 번씩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강에. 그래서
요 길이는 만약에 스테이블 디퓨전 1.5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체크 포인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512 수준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뭐 만약에 SDXL 기반의 체크 포인트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1024 느낌이 나게끔 1024 정도 사이즈가 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뭐 512에 뭐 768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배치 사이즈라고 해서 요거는 한 번에 몇 장을 생성할 것인가 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한 장에서 뭐 4장 정도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 장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눌러주면은 다른 걸로 사이즈도 한 번에 2개가 생성되게끔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K샘플러랑 나머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VA 요거 빼고는 나머지들이 다 이 K샘플러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드 버너가 나오는데, 이 시드 버너는 각 이미지마다의 고유 값이에요. 만약에 이 값을 알고 다른 세팅도 완전 똑같이 해준다면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시드 버너는 이미지의 고유화 값을 부여를 해주고, 이 컨트롤 애프터 제너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시드 값이 한번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이거 한번 눌러보면 지금 랜덤라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드 값이 계속 바뀌어요. 생성할 때마다. 근데 만약에 픽스드로 설정을 해놓으면 똑같은 이미지가 그냥 이게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그리고 만약에 픽스드가 아니라 인크리먼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61, 6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칸씩 올라가요.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갑니다. 66인데 지금 65, 64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랜덤라이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스럽게 랜덤하게 바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되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쌓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만들어 놨던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텝 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 단계 수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값을 높일수록 정교하게 생성이 되지만, 또 생성되는 만약에 이게 좀 더 값이 너무 높으면 생성되는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특정 크게 큰 변화가 또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체크 포인트의 특징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걸 원하는지를 한번 체크하면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 30에서 40 정도 놓고 쓰면은 결과물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FG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스케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AI가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값을 크게 할수록 우리가 앞에서 적어줬었던 이런 프롬프트에 좀 의지해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CFG 값이 보통은 7에서 한 11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 선택을 했었던 이 체크 포인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추천되는 값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샘플러 네임인데, 샘플러 네임이랑 스케줄러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단짝 친구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율러를 예전에는 많이 썼고, 그래서 율러랑 노멀 요거를 주로 많이 썼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체크포인트 모형들에 보면은 여기 DPM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DPM 플러스 플러스 2M SD 요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케라스, DPM 시리즈에는 뒤에 케라스를 붙는 게 일반적으로 결과물들이 괜찮더라고요. 요런 조합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 또한 앞에서 스텝이랑 CFG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체크 포인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추천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써보시면서 조금씩 바꿔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디퓨전 될 때 어떤 샘플러를 쓸 것이냐, 디퓨전 되는 모양을 실제로 이미지 생성할 때 어떤 샘플러를 쓸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디노이즈 값은 이미지를 변형할 때 노이즈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일 것인가인 건데, 지금 사용하는 우리는 지금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해서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특별히 바꾸지 않고 그냥 1점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된 게 이 VAE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 원래 있었던 체크포인트죠. 로드 체크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여기 VA 디코드로 생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레이턴트 이미지가 VA 디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요 텍스트가
K샘플러에 들어가서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 레이턴트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 얘가 이 VA 디코드로 들어와서 해석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세이브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서 K샘플러에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고, 이제 VA 디코드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이 되고, 여기 세이브 이미지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그 한 번에 두 개를 생성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보다는 세로가 긴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꽤 괜찮은 퀄리티의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나는 그냥 요거 하나만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장하시면은 또 바로 저장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만드는 방법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